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최근에 날이 풀리면서요, 산으로 바다로 이 봄바람 타고 나들이 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요, 고기 낚는 재미를 즐기러 또 바다를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낚아올리는 봄은 어떤 기분일까요? 강릉으로 배낚시 떠나보시죠. 요즘 말이죠, 이 봄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날씨도 포근하고요. 여기저기서 봄꽃 축제도 열리고요. 창문만 확 열면 이 봄 스멜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과연 바다에도 봄이 왔을까요? 이 바다의 봄은요, 여러분, 소리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들리시나요? 귀 기울이세요. 이 소리 들어보세요. 바다에 찾아온 봄은 소리로 알 수 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들려오는 건 옳지! 잡았다! 우후! 낚시꾼들의 즐거운 환호성.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바다의 즐거움, 배낚시의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이거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가자미! 가자미! 쏠쏠한 손맛, 바다의 봄을 낚으러 떠나볼까요? 봄을 찾으러 온 이곳은 강릉항. 선착장을 둘러보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람들, 게다가 김기환 리포터까지. 구명조끼 꼭 입어야 됩니까? 네, 선상 낚시의 기본 안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명복은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이 프로 선생님이랑 같이 가니까 너무 든든해요. 네. 안전장비 갖추고 멀미약도 먹고 바로 출발! 과연 바다의 봄을 만날 수 있을까요? 10분쯤 달려 강릉항 앞바다로 나섰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던 선장님이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드디어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네요. 오늘의 목표는 봄의 전령, 동해안 참가자미 잡기. 네. 먼저 낚싯대 사용 방법부터 꼼꼼하게 배워야겠죠. 오, 들어가네요. 자,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쿵쿵쿵 하면 이 바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생 처음 배낚시에 도전하는 김기환 리포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제법 좀 묵직한 놈이 문어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문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 제법? 한 40m 가까이 돼요. 40m요? 네. 60m까지 야들이 살아요. 분포가. 이제 물 온도에 따라서 육지로 들어 가까이 붙었다가 또 물이 뜨거우면은 또 깊은 쪽으로 왔다가 야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오! 달려있네. 올라온다. 네. 한 마리 걸렸다. 네. 이야! 이게 잠까지 돼. 자, 이 상태에서 끼워봐요. 네. 이렇게 낚싯대를 세우면은 한 손을 세워봐요. 네. 오죠, 나이들 그죠? 네. 왼손은 이걸 잡는 거야. 이렇게 잡고. 네. 낚싯대를 여기다 꽂고. 걸쳐놓고. 이제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놔요, 바닥에 놔요. 안 깨무니까 괜찮아. 네. 이제 고기를 뺏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네. 우리는 그냥 뺏기는데, 자, 이것도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봐요. 내가 하늘로 오게 해서 여기 들으면 이걸 돌리죠. 네. 요 나무를 쏙 집어넣어. 아이쿠야. 이렇게 손을 잡고 세워서 한 방향으로 세게 돌리면 딱 가요. 오! 이쪽은. 꿀팁 배우는 동안 가자미 한 마리 추가요. 근데 지금 잡히는 생선들이 주로 뭐가 있나요? 이 가자미나 이런 거 회떼기들 말고. 동해안에서 지금 이제 봄 시즌에 만날 수 있는 고기들 중에 이제 뭐 가자미, 횟대, 아니면 광어. 그리고 쥐노래미. 뭐 이쪽에서 흔히 돌삼치라고 하는데 그런 어종들이 좀 많이 낚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계절은 또 여기 어떤 계절? 뭐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제 무늬오징어라고 있어요. 이제 그 5월부터 또 이제 한 6월부터 시작인데 그게 한 또한 가을까지 또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는 회유성 고기인 우리가 삼치구이 아시죠? 삼치가 낚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어종이에요. 뭐 1m, 뭐 1.2m까지 크는 부시리 방어들이 또 이렇게 가을에 또 낚이죠. 그래서 동해안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렇게 이쪽이 교통편도 굉장히 KTX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동해안 영동선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래서 뭐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이런 걸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또 낚시객들이 굉장히 또 동해안으로 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얘는 누구예요? 횟대. 네.
여기다 놓고 네. 그다음에 요거를 고기를 왼손으로 만질 수 있겠어요? 아직은 무섭다고요. 어쨌든 야 요렇게 여러분 이게 누구보다 미끄러워가지고 어쨌든 잘생겼죠. 제가 요거 오늘 10마리 잡기 전까지는 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네. 집에 갈 수 있겠죠? 그대로 쭉 따라 끼시면 돼 그냥. 참가자미 10마리 잡기 도전. 뱃멀미로 고생하는 담당 PD를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는데요. 싱그러운 바다의 봄소리가 들려올 듯 말 듯.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이거 혹시 기환 씨 낚싯대? 우와 풀이 우와 그렇죠. 그럼 가자미 그렇지. 하나에 지금 예, 왔어요. 흔들렸다. 예, 감아도 될 것 같아요. 보이셨어요? 이 네. 낚싯대 끝에서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 근데 이게 진짜 보이네요 이제. 네. 과연? 드디어 감 잡은 듯한 기환 씨. 낚싯줄 끝엔 가자미가 달려 있을까요? 잡혔다. 진짜 옳지! 잡았다! 오, 한 번에 2마리 성공.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아가미를 벌리고 야 벌려봐. 물고기도 초보는 알아보나 봐요. 기환 씨에겐 낚시보다 이게 더 어려운데요. 선장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낚싯바늘 빼기 도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빙빙 돌리면 성공. 보셨죠 여러분? 하고 수박이 잡혔잖아. 뭐야. 제 거랑 옮겼네. 확실히 낚시가 진짜 이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잡생각도 좀 뭔가 정리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진짜 낚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낚싯대만 들이우면 줄줄이 올라오는 참가자미.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오늘 이 봄을 맞이해서 바다에서 제대로 배 낚시를 즐겨봤는데요. 해보니까요 이거 자체가 그냥 힐링입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이곳 강릉으로 오셔가지고 배낚시 가자미 많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가자미 잡으러 오세요. 바로 그렇게 써는 겁니까? 이야. 선상 낚시의 별미는 뭐니 해도 싱싱한 회 아니겠어요? 갓 잡은 가자미를 뼈째로 쓱쓱 썰어서 초장 듬뿍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전해지는 봄의 맛. 건배. 탱글탱글 쫄깃쫄깃 바다에 찾아온 봄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자연을 벗삼아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힐링할 수 있는 레포츠라는 점에서 낚시가 요즘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바다 낚시의 경우에는요, 한 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낚아올리는 바다의 봄,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의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바지락을 비롯해서요, 조개가 제철을 맞아서 살이 정말 통통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봄조개를 부탁해 조개 맛보러 태안군으로 떠나보시죠.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오늘의 미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곳은 경관이 아름답기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태양군 안면도입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갯내음이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보자 또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저는 지금 이 마을의 보물을 찾고 있는데요. 물이 쫙 빠지면서 드러난 넓은 갯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안면도 일대에서는 바다의 보석을 줍는 손길로 바쁩니다. 바로 싱싱한 바지락과 조개들을 캐는 건데요.
봄바다의 시원한 맛을 자랑하는 조개를 만나봅니다. 이야, 갯벌에 아직 사람들이 안 나오셨는데요? 저쇼, 트랙터. 바로 그때 갯벌로 들어오는 트랙터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바다로 바지락 캐러 가요. 아, 바지락요? 예. 저도 지금 바지락 만나러 왔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 타세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가면 돼요? 예. 잘 됐다. 잘 됐다. 여러분, 갯벌에 트랙터 타고 가보셨나요? 커다란 바퀴로 갯벌을 가르는 트랙터 덕분에 출발부터가 순조로운데요. 싱그러운 봄바다가 어서 오라며 저를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태양고 남면읍 일대의 갯벌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 바지락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4월 이맘때면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태안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인 바지락은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은데 더워지기 전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매일 나오시는 시간은 다르겠어요? 틀려요, 물때 따라. 시간 차이가 한 40분 차이니까 오늘은 10시 나왔다면 내일은 한 10시 40분, 11시 사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일찍 나올 때는 새벽에도 네, 새벽에도 나와요. 하나. 오늘 또 이만큼 많이 캐 가는데도 네. 매일 나오면 또 바지락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다 바지락 밭이에요. 이게 다 바지락 그런데요. 캐내고 캐내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내어주는 태안바다. 평생을 여기서 살아온 어민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단지입니다. 잠깐 동안 캔 바지락이 벌써 수북하지요. 크고 둥글며 식감이 좋은 바지락은 어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지역 바지락이 확실하게 크네요. 알이 좋죠. 오. 상당히 좋아요, 알이. 그리고 또 우리가 선별을 잘해서 캐죠. 그러면 캘 때 또 굵은 것만 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실한 놈만 이제 골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요. 진짜 이놈 여기 바지락은 갖다 삶아보면 여기 끓여보면은 진짜 틀리죠. 다른 데하고는. 호미를 들고 툭툭 갯벌을 파내면 금세 바지락이 손 안에 들어오는데요. 어민들은 그 재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한다고 합니다. 이 싱싱하고 실한 바지락으로는 뭐를 해 먹으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바지락 이렇게 칼국수 같은 것도 끓여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전 부침개 같은 것도 해도 되고. 부침개. 그런 거 해 먹으면 여러 가지 있죠. 또 뭐 새로운 거는 없을까?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제 뭐. 황금젓가락은 새로운 요리가 궁금하다고요. 바지락부터 대학까지 색다른 조개 요리를 보여주실 분, 각종 국제 요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호근 셰프입니다. 황금젓가락아, 이번에는 조개 요리란다. 조개탕 어떠니? 싫어? 그러면 조개 칼국수? 싫어? 그러면 조개로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상을 많이 받으셔서 이 큰 젓가락과 어울리는 고호근 셰프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꾸미 요리를 워낙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주변에서도 호평이 많았습니다. 예, 전화도 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덕분이었습니다. 잘 봤다고 얘기하던가요? 예. 카메라 바를 너무 잘 받는다고. 네. 예. 조개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조개 요리를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조개 위에 치즈도 올리고 또 야채도 같이 듬뿍 넣어서 구워서 만드는 조개 그라당 요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개 봉골레 수제비. 그러니까 한국식 수제비를 이탈리아식 봉골레에 맞춰가지고 조개 향도 나고 우리나라 수제비 맛도 나는 맛있는 국물 요리를 만들었고요. 예, 세 번째는 조개 프리타타라고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식 오믈렛이랑 비슷해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계란찜. 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개 요리의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먼저 모시조개를 이용해 봉골레 수제비를 만드는데요.
시원한 모시조개의 맛과 식감을 위해 소금을 살짝 넣고 데쳐내죠. 부드러운 수제비를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면 백태를 갈아 중력분과 올리브 오일을 살짝 섞어 반죽하면 좋습니다. 모시조개가 다 익으면 접시에 꺼내놓고요. 조개 국물에 수제비 반죽을 떼어 넣습니다. 반죽이 익는 동안 버섯과 호박, 감자를 먹기 좋게 잘라 모시조개와 함께 볶은 뒤 국물에 넣어 한 번 더 끓이면 완성입니다. 특별히 조개를 건져서 볶으면은 아까 먼저 볶았던 마늘과 올리브 향을 같이 배이게 해서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이번에는 바지락 프리타타를 만들어 봅니다. 프리타타는 달걀에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 만드는 이탈리아식 오믈렛인데요. 먼저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둘러 편으로 썬 마늘을 튀기듯 볶습니다. 여기에 잘 풀어놓은 달걀물을 부은 뒤 데쳐낸 바지락살을 듬뿍 올려주면 완성! 그리고 큼지막한 대합으로 그라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대합을 잘라 손질한 뒤 끓는 물에 데쳐냅니다. 이 조갯살을 얼음물에 담가 넣으면 쫄깃한 식감이 배가 되죠. 팬에 버터를 녹여 잘게 썬 파프리카와 양파를 넣고 가볍게 볶는데요. 양념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를 넣고 먹음직스러운 대합살을 함께 볶아주면 완성됩니다. 조개 껍데기에 예쁜 모양이 그 데코가 되고 또 거기에 담음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황금젓가락아, 그러면 네가 원하던 조기 요리가 이것이니? 이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맛있을까? 조개 맛있을까? 조개 맛있을까? 조개 요리 다 맛있어 보이네요. 예.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 느낌이 아니네요. 이렇게 새롭게 요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은 조개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쉽게 쫓아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봉골레 파스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봉골레 수제비입니다. 모시조개의 시원함과 부드러운 수제비가 환상의 짝꿍이 되어 만났습니다. 대합의 껍데기를 그릇 삼아 완성된 대합 그라탕. 토마토 소스에 치즈까지 올려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입니다. 달걀찜 같기도 하고 카스테라 같기도 한 바지락 프리타타. 그 맛이 궁금하다고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맛도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봉골레 수제비. 국물이 있어 일단 든든하게 먹을 수 있고요. 대합가라탕은 쭉쭉 늘어나는 치즈 덕분에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생 처음 맛보는 바지락 프리타타. 달걀의 고소함에다가 바지락의 쫄깃함까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입니다. 야, 이른 아침부터 여기저기 갯벌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네요. 예. 와, 조개로 이렇게 또 맛있는 요리들, 다양한 요리들을 해 먹을 수가 있네요. 예, 조개는 깊은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와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도 그 음식 맛을 배가를 시켜줘요. 굉장히 더 깊은 맛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바닷가로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갯벌 체험 많이 하시잖아요. 갯벌 체험 이후에 이렇게 다양한 조개 요리로 즐거움도 배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젓가락이 오늘은 조개 요리를 추천합니다. 태안의 봄바다에서 건져 올린 맛 좋은 조개는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립니다. 봉골레 수제비부터 프리타타까지 색다른 조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네, 평소에는 잘 놀아주지 못해도 어린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만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부터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까지요. 실내에서 마음껏 놀아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야, 역시 휴일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노는 게 최고지, 최고. 아빠, 쉬는 날인데 뭐 하는 거야? 놀아줘. 빨리 놀러 가자. 우리 딸 공주님아, 지금 밖에는 황사, 미세먼지.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딸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자. 누가 언제 밖에서 놀지? 실내에서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 빨리 가자. 따라와. 아빠 어디로 가? 요즘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 스타는 아이돌도 가수도 아니요, 바로 아빠인데요. 사랑하는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시선 집중하시라. 잘 노는 아빠가 떴다.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즐기는 실내 나들이. 사랑하는 아이 손잡고 같이 떠나보실래요? 함께 놀기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는 도서관인데요. 잠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장난감 도서관이니까요. 우와. 아빠, 여기 장난감 진짜 많다. 그치? 아니, 도서관인데 장난감이 왜 이렇게 많지? 네, 여기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다양한 장난감이 많이 있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오! 장난감 도서관! 이제 장난감도 대여의 시대가 떴다. 무려 300여 종의 다양한 장난감을 직접 가지고 놀고 마음에 들면 빌려갈 수도 있는 게 장난감 도서관의 매력이라고요. 와, 둘러보니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가득 있는데, 그런데 장난감이 있는데 이름이 왜 도서관이에요? 네, 여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듯이 장난감을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위생 걱정 되지 않냐고요? 걱정은 너. 한 번 손탄 장난감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소독 살균한 뒤에야 다시 아이들에게 선보인다고 하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 빌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0세부터 7세까지 직접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오감 충족 타임. 게다가 엄마 아빠 휴게 공간까지 마련돼 있으니까요. 아이도 만족, 부모도 만족,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네요. 우와, 책 진짜 많다. 이게 다 무슨 책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책이 아니라 누르면 이렇게 재미난 소리와 노래가 나오는 사운드북이에요. 우와, 신기하다. 도서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한쪽 벽면에 가득 채운 사운드북과 DVD까지 관람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원하는 장난감 사지 마세요. 장난감 도서관에 얘기하세요. 희망 장난감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 매력에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어린이 핫플레이스. 늦기 전에 아이 손잡고 들러보세요. 신기하고 재밌는 장난감. 너무 비싸서 망설였던 장난감. 이제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 쓰세요. 다음으로 도착한 맛있는 놀이터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맛있는 간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잘 왔죠? 맞죠? 있죠? 네, 여기는 친구들이 직접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빠 일을 못하는데. 괜찮아요.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쿠킹 클래스거든요. 쿠킹 클래스? 3살부터 10살까지 밀가루를 직접 만져보고 요리도 할 수 있는 이곳은요. 오감 중에서도 특히 손에 있는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 논리,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억제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감성 발달까지 도움을 주는 밀가루 체험과 쿠킹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내가 요리사! 하늘이와 기정씨 모두 요리사로 변신 완료! 모자, 앞치마, 요리 준비 끝!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금방이라도 짹짹하고 봄을 알리는 듯한 병아리 쿠키입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모양도 내고 아이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요리들로 준비되어 있어 직접 만들어보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 성취감은 넘! 병아리 쿠키 완성! 쿠키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부드러운 통밀가루를 만지며 놀 수 있는 밀가루 놀이터도 있으니 오늘은 청소 걱정 끝! 마음껏 뿌리고 마음껏 만지고 놀자고요. 놀다 보면 어느새 고소한 향기와 함께 완성된 오늘의 쿠키! 오, 그 맛이 궁금해. 아이고 우리 예쁜 하늘공주 쿠키 맛이 어때요? 내가 직접 만들 때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빠랑 아이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쿠킹 클래스로 놀러오세요.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그저 평범한 놀이터가 아니네요. 네,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 스포츠 센터입니다. 어른들은 가라 오직 어린이 맞춤형 스포츠 센터.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어린이의 신체와 체력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으로 구성돼 있어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까지 얻어간다고요. 밤에 축구를 하려면은 학교 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깜깜하기도 하고 친구들 모으기도 어렵고 한데 여기 오면은 친구들도 많고 밤에도 할 수 있고 가까워서 좋습니다. 들리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소리? 맨날 휴일이나 평일에 뭐 나가서 엄마랑 공차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같은 나이에 또래 친구들도 많고 함께 뭐 선생님이 계시니까 편안한 지도 아래 이렇게 활기차게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나이대 아이들이라면 죽고 못 산다는 공놀이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안전히 할 수 있다고 하니 다칠 염려도 끝이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문제없는 실내 키즈 스포츠 센터로 많이 놀러오세요. 탁해지는 하늘 걱정 반, 함께 놀고 싶은 마음 반,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로 모여라. 부담 없이 누리는 장난감 도서관부터 오감 만족 베이킹 클래스, 게다가 발로 뛰며 또래 아이들과 소통하는 어린이 전용 스포츠 센터까지 밖에 나가지 않아도 행복한 아빠와 딸의 하루. 아빠 딸 하늘공주 오늘 하루 어땠어요? 아빠와 함께한 하루여서 더 즐겁고 재밌었어요. 이 아빠도 너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그리고 실내라서 더 좋았다. 네,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지면서 조금 흐뭇해졌는데요. 주말에 아이들과 어디 갈지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은요, 대구로 떠나볼까 합니다. 한때 최고의 변화가였던 북성로, 지금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는데요. 최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바로 북성 밥마실 행사인데요. 북성로의 100여 년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북성로로 떠나보시죠. 무릇 방송은 생생한 현장을 담아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무릇 리포터도 생생한 체험을 통해 전달해야 되는 법.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장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분신이 있으니까요. 밤을 잊은 그녀를 위해 오늘 하루 밤 도깨비를 자처한 김영 리포터. 110년 전 대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곳에 밤이면 밤마다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낮에는 공구 골목의 흔적이, 밤이 되면 골목 곳곳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북성로.
다시 한번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데 남녀노소, 나이 불문, 밤도깨비 김혁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탐험하는 북성 밤마실 떠날 준비 되셨나요? 혁개비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북성로 길목의 작은 카페. 멋진 연주로 북성로의 해질녘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커피숍이었어요. 뭔가 악기도 있고 지금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북성로 일대에 리노베이션된 이제 예쁜 카페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어쿠스틱 살롱데이라는 이제 아주 감성적인 공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성로 골목 그러면 사실은 뚝딱뚝딱 둔탁한 쇳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이거 뭔가 좀 낯설면서도 뭔가 기대가 막 되는데 연주자세요 오늘? 이번 어쿠스틱 살롱데이 기획자 중 한 명이면서 네네. 이번에 공연을 참가하게 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아 뮤지션이면서 기획자. 야 이거 너무 욕심쟁이 아니세요? 북성로는 시간과 공간이 다시 복원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 북성로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자 메시지입니다. 공연 시작 30분을 앞두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기대에 부푼 관객들. 자 북성로에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네, 자주 오는 편. 여자친구분 자주 오셨고 네. 항상 북성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먹을 거, 불고기나 뭐 되게 어두운 공구 골목 같은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네. 요즘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음악회도 감성적인 그런 게 조금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북성로 밤마실의 첫 번째 코스인 어쿠스틱 살롱데이. 대구의 버스킹 문화를 만들어가는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 콘서트인데 해가 지자 작은 카페가 금세 미니 콘서트장으로 바뀌었다. 계속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같이가 심심해요. 아주 재밌네요. 재밌어요. 특히 어떤 점이 재밌어요? 별 정보 없이 왔는데 일단 여기 카페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야경도 보이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사랑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북성로 야경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 감미로운 음악에 관객들도 취하고 김현 리포터도 덩달아 취해간다. 같은 시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밤도깨비 김혁. 여기는 북성로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는 곳인데 북성 밤마실 축제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라고. 오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자칫 잘못하면 아버님의 그 어떤 평소 지식이나 지혜가 다 들통날 텐데. 엄마가 똑똑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어머니? 네, 자신 있어요. 엄마 믿어요? 오늘 미션 1등하면 뭐 할 거예요? 돈 벌 거예요. 소정의 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참가자들의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고 파이팅! 이쪽이라 달방실방 어디 일로 몸보다 마음이 앞서니 어째 불안불안하다. 우승에 대한 설렘을 안고 첫 번째 미션 수행 장소에 도착한 덕개비 팀. 서울에 진달래꽃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시집 중에 요 시가 있는 그 시집을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시집 저희가 숨겨놨어요. 첫 번째 미션은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찾는 것. 내 눈을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첫 번째 미션부터 막히는 덕개비 팀. 여기 운동 주고. 눈도 참 밝아요. 네. 한 개 성공. 한 개 성공. 출발부터 순조로운 덕개비 팀. 다음 미션 문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미션. 읽으시고요. 다음 공구들의 명칭을 적으시고 다 영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 잠깐 공구도 모르는데 그걸 또 영어 잘해요? 먼저 맞추시고 공구 자체를 모르는데. 영어 잘해요? 아니요. 어떡하지? 위기다 위기. 머릿속에 있는 온갖 단어들을 꺼내 문제의 답을 써내려가는 혁개비 팀.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 N이 한 개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패너? 그러면 스펜너가 되잖아. 아니죠. 일단 해보자. 이거 하고 아니면 그래 하지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할게. 오케이? 아니다, N이죠. 아니 심리술을 쓰지 말고 독심술 쓰지 말고 자 갈게. 하나 둘 셋 도전.
정답은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혓개비를 뒤로 하고 잠시 북성로 한켠에 작은 공연실을 찾은 또 다른 혓개비. 대구 땅에 특출나기로 이곳 북성로 마흔하는 곳이었고 신선하고 신기하기로도 손에 꼽히는 이곳 북성로인데 북성로를 국악이라는 색깔로 입혀 스토리텔링한 공연. 여기저 북성로로 노를 저어서 밤마실이나 가볼까 하는디 술렁 피아노 연주에 맞춰 소리꾼의 재치 있는 입담이 만들어낸 북성로 버전의 창작 판소리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피아노와 우리 소리, 나 이거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이게 잘 맞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어떨지. 어떨지. 그래서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네네. 생각외로 너무너무 작업도 잘 되고 음악도 잘 섞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아노하고 우리 소리하고 합치는 게 마치 북성로와 너무 닮은 것 같은 거예요. 북성로의 시간과. 북성로의 100년의 역사를 들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사실 북성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공연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북성로의 그 가사 내용들에 이렇게 좀 빠져드는 느낌 굉장히 좋았어요. 북성로 역사를 퓨전 국악으로 풀어낸 공연.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대구 최대의 번화가였던 북성로. 지금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뜸한 듯하지만 오늘만큼은 북성로의 화려했던 밤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북성로에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80년대, 82년도죠. 직접 짐실이 자전거 타고 북성로에 공구를 사러 이렇게 오고 한 그런 기억이 있었군요. 예, 그게 몇 년도쯤 됩니까? 80년도? 예, 82년도. 북성로가 참 좀 쇠퇴하고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또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또 다시 북성로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오늘 보기 좋았고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까요? 다시 미션 세계 나선 혓개비. 같이.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틀렸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를 왜 이런 문제를 내요? 여기가 북성로 공구 골목인데 북성로 공구 골목의 공구들을 일단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공구의 명칭을 알리기 위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추억을 딛고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는 혓개비 팀. 이 건물의 현재 모습 앞에 가셔서 건물이 보이게 사진 셀카 찍어서 오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 옛날 모습이고 지금 어떻게 변했는데 이걸 알면 되잖아. 중부 경찰서. 다른 팀들에게 정답을 파악해세라 냉큼 목적지로 달려가는 세 사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오케이. 미션 임무 완성. 지식도 쌓고 추억도 쌓으니 발걸음도 가벼울 수밖에. 우승에 대한 설렘을 품고 다시 본부로 돌아온 혓개비 팀. 과연 그 결과는? 우리 방금 도착했는데요. 네, 꼴등. 꼴찌라고 우리가? 우리 몇 등? 꼴찌. 꼴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이었어요? 북성로 밤마실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참 좋기도 하고 내가 좀 무식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성로는 일단 역사적인 게 많이 숨어 있으니까 그 역사는 그대로 품으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카페 거리도 많으니까 카페도 많이 많아져서 동성로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로 이상으로. 이상으로요? 전국에서 최고로. 110년 전 공구거리로서 대구의 화려한 밤을 지켜온 북성로. 어떤 이에겐 추억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다른 이에겐 추억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행복한 북성로 골목으로 지금 많이들 놀러오세요. 북성로로 밥 마시러 오세요.
이번에는 전국시대에서 추천해지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영월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의 석회암 동굴이죠. 영월 고시동굴부터 또 다양한 토속 음식을 맛볼 수가 있는 서부시장까지 영월로 봄나들이 함께 떠나보시죠.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 꼭 내게만 영원한 여행지 약속해줘. 여러분 또 이 영월 하면은요 영한 월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선택한 이 봄 여행지는요 영한 제가 왔어요. 영월드. 영월은요 또 볼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영월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예부터 편안히 흘러가는 고을 영월입니다. 수려한 지역 특유의 자연경관 덕에 영월엔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단종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은 유배지로서 조선의 애절한 역사가 스며있는 청량포. 수백 년이 된 거송들이 들어찬 울창한 송림 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린 임금과 의로운 충신들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하죠. 그리고 영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반도 지형. 서강 지류인 평창강의 푸른 물줄기가 휘돌아 만든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인공위성에서 보듯 한반도를 빼닮은 모습입니다. 이어 신선함이라 불리는 선조는 푸른 서강과 어우러져 절경을 선사하는 영월 10경 중 하나죠. 느림의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온갖 매력이 깃든 영월. 찾아갈 다음 코스는 바로 해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월하면은 또 이 고시굴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은요, 이 고시굴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천연기념물 219호 고시동굴인데요. 이게 고시동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람 성씨를 갖고 있는 동굴이에요. 자, 미지의 동굴 탐험이 시작됐는데요. 안으로 조금씩 들어서니 동굴의 안방마님이 경윤 씨를 반기네요. 우리 경윤 씨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얘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얘들이 지금 겨울잠을 자는데 겨울잠을 자다가 경윤 씨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얘들이 놀래서 어리버리한 애들이 괜히 벽에 부딪히면 죽어요. 나 너무 깜짝이야. 그러니까 조용. 동굴에서 박쥐가 아직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조용해줘야 돼요. 쟤들이 주인이에요. 동굴에서 정숙은 기본. 꼭 조용히 탐험해주세요. 아니 근데 해수사님 일단은 지금 여기 저희의 루트는 저쪽으로 되어 있는데 일로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잖아요. 출입 금지 왜 그러냐면 저 안쪽에 밑에 이렇게 한번 볼래요? 저 아래. 원래는 놀이곡 석굴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때 고종원 장군이 싸움에서 패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와서 피난 생활을 한 거죠. 왜냐면 강을 건너 오니까 얼마나 안전한 장소였겠어요. 그 이후부터 여기가 고시동굴이 된 거거든요. 야, 여기는 이 허리를 90도로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난코스입니다. 난코스. 90도로 숙여야 지나가지만 90도로 숙이면은 저렇게 특별한 용식공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모양이 다르니까 또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4억 8천만 년의 신비가 담긴 고시동굴. 자연 석회동굴의 특징과 생태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데요. 마식작용에 의해서 생긴 포트홀, 돌개 구멍이 강바닥에 이렇게 있거든요. 물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거, 모래나 자갈이나 뭐 이런 게 돌면서 깎아내는 현상. 맑은 강 속에 커다란 바위들이 넓게 깔려있는 영월의 요선암을 볼 수 있는데요. 화강 요선암의 돌개 구멍은 하천의 침식작용 중 마식작용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깊숙이 내려가 보는데요. 야, 여러분 여기는 진짜 난코스예요. 이거는 웬만한 이 님보 있죠, 님보 요렇게 가는 거 요거 아주 망고스입니다. 자, 최상급 들어갑니다. 자, 머리 조심하시고 자, 아주 난코스입니다. 자, 들어왔어. 비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며 들어가니 그러자 기다리는 건 물이야. 석회동굴의 생성 과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광경. 깊은 곳까지 이렇게 물이 차게 되면서
긴 석회동굴이 탄생되는 하늘에서 거죠. 내린 빗물이에요. 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유석이 되고 또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죠. 보통 후석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샘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물길이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그 오랜 세월의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태고적 원시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온갖 모양의 동굴의 생성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세월의 풍화가 빚어낸 기묘함과 화려함에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그야말로 신비의 지하궁전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고시동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종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쥐 때문에요. 조용해야 돼요. 여기 지금 천왕전연에 이거는 석주의 모양 생김이며 자연이 위대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왕전이고 옥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고시굴의 끝이자 하이라이트, 바로 천왕전입니다. 석순과 조묘석이 만난 거대한 석주의 모습인데요. 힘과 시간이 빚어낸 이 위대함을 보세요. 위대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고시동굴을 나오면 동굴의 생태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동굴 생태 전시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동굴 생물을 테마로 문을 연 곳이죠. 동굴의 탄생 과정은 기본, 각 생물과 생태계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굴 안에 있는 이 동식물들을 제가 이 만원경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이 확대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식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영상과 놀이를 통해 동굴에 관한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데요. 아이들 자연학습에 이만한 게 없겠죠. 여러분 여행하면은 뭐니 해도 이 먹방이죠. 먹방. 자, 영월 한 바퀴를 쫙 돌았다면은요 이곳에 필수 코스로 꼭 들려야 합니다. 바로 영월 서부시장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긴 말 필요 없이 일단은요 발을 내딛는 곳, 요게 여행의 시작이거든요. 얼른 한번 따라오세요. 한 발, 두 발, 세 발 찍고 돌아요. 자, 갑니다. 영월의 대표 시장이자 명물이죠. 바로 서부시장입니다. 영월군 중심에 자리한 전통시장으로 메밀전병과 올챙이 국수, 닭강정 등 다양한 토속 음식으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서부시장에 오면은요 다 그냥 무조건 자리 깔고 앉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네요. 여기에 와가지고 그냥 영월의 대표 음식 주세요 하면요 그냥 탁탁탁 테이블대로 차려지는 대표 음식들이 있어요. 서부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별미죠. 바로 메밀 음식입니다. 담백함은 물론 아삭하고 칼칼한 김치 맛이 일품이죠. 나눠 먹으면 안 돼요. 한 입, 크게 입 풀기 운동. 자, 갑니다. 맛있어요? 맛있게 와서요, 지금은. 5년 전에 왔을 때는 지금이나 이 변함없는 이 손맛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어머니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엄지척 엄지척 우리 어머니 엄지척 한 번 더 엄지척. 진정한 토속의 손맛과 추억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서부시장의 별미들. 소박하지만 푸짐한 정과 덤으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수한 먹을거리로 넘쳐나는 영월 서부시장 한번 들르셔서 여행의 입맛을 돋아보세요. 아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 영월을 쭉 돌아보니까는요 뭔가 누군가에게 이 선물 하나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이 자연이 준 선물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먹거리도 딱 먹고 나왔잖아요. 정말 이 영월 같은 곳은요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이 선물을 제가 딱 받아가지고 나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이 지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요 진짜 남은 하루 더 열심히 살아볼 거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한 박경인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더 놀다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쉬어가야 할 때 영월의 몸짓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느림의 향기를 말이죠. 네, 석순의 전당이라고 할 만큼 석순과 종유석 등 2차 생성물이 굉장히 즐비하다고 합니다. 영월 고시동굴을 만나보셨는데요. 한여름에 유독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영월에 오셔서 동굴 체험도 해보시고 또 서부시장 가셔서요. 다양한 먹거리도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제네바 모터쇼.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모이는 이 이벤트의 최대 이슈, 단연 전기차.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순수 전기차 비율은 1% 미만.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가 아직 기술력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 배터리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심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장 구입하기에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이제는 타도 되는 걸까요? 아직은 이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칭 타칭 전기차 전도사 박영기 씨. 전기차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지금 전기차는 우리 밖에 지금 고객님이 시승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일단 소음이라든가 진동, 유지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분들이 적극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차량이십니다. 전기차 전도사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전기차의 진짜 매력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겉보기엔 기존의 차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엔진에서 구동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를 사용하여서 엔진에서 출력이 발생됐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이 모터와 배터리로만 100%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다? 그럼 이건 엔진이 아니라는 얘기?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엔진을 대신하는 동력은 바로 모터. 이름처럼 전기를 연료로 모터가 돌아가며 움직이는 거죠. 엔진으로 움직이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부품이 복잡한다면 전기차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부품의 수가 적은 것이 특징. 휘발유 차량의 부품 수와 비교해 전기차의 부품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전기차 그러면 좀 힘이 없지 않냐? 네, 이걸 많이 여쭤보세요. 그냥 차량이랑 차이는 딱히 못 느끼겠고 어떤 점에서는 더 나은 건 같기도 하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순간적인 힘이 팍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크라 그러죠. 그 토크가 초반에는 올라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RPM이 올라가야지 올라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다 보니까 엑셀을 밟는 순간부터 최대의 힘이 나옵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전기차. 일단 전기차의 힘에 대한 의심은 거둬들여도 될 것 같죠? 차가 너무 잘 나가시니까 막 밟으시니까 막 지금 계속 지금 100km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지금. 네. 90km 지금. 저 지금 스타렉스가 거의 지금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저기 앞에. 아니 어디로 가면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 두 번째. 전기차 아직은 비싸지 않을까? 현재 전기차의 가격은 동급의 휘발유냐 경유차에 비교해 더 비싼 것이 현실. 하지만 실제 구입 비용을 살펴보면 지원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소비세 300만 원 전후,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전후, 그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대충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2,500에서 2,700~8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내건 지자체는 여수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2천만 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기차 실사용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3년 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했다는 권현진 씨. 저는 주로 이제 출퇴근용으로 가장 많이 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시내 거리는 이게 그 전기로 충전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아주 많이 절약돼서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고. 평소 전기차에 관심이 많던 남편의 권유로 남들보다 빨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전기차의 충전은 사업장에 설치한 개인용 충전기를 이용합니다.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차 도착했지요. 근무 시간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어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면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가로 했었을 때 할인받은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죠. 여기 권현진 씨의 전기차 요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1,100km를 휘발유차로 주행하면 휘발유 요금은 10만 원이 넘죠. 전기차는 17,000원, 약 10분의 1 수준. 이거 실화냐? 제가 한 달에 타는 평균 주행 거리는 2,000에서 3,000km 정도 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타는 편이죠. 한 2~3,000km 탔을 때 한 달 요금은 15,000원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에 나선 현진 씨. 대체 어딜 가려는 걸까요? 이제 완속이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요. 현진 씨의 사업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급속 전기 충전소. 완전 충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0여 분 정도. 일반 충전기에 비해 7배 빠른 속도로 충전이 이뤄지죠.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90여 곳.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순천시가 가장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약 3,760대. 정부에선 2022년까지 전국 주유소 수준인 10,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를 직접 몰아보며 전기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간 담당 PD. 과연 전기차 구입에 대한 확신이 섰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전기차 구입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는 전기차, 과연 사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한 걸까요? 지금은 친환경 전기차 시대. 충전에 대한 고민, 거리에 대한 아쉬움을 떨치고 전기차가 도로 위를 더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전기차에 대한 편견과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기차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